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네, 여러분 바쁜 아침에 혹시 식사는 어떻게 챙겨 드시고 계신가요? 점심 저녁에 비해서 비교적 가볍게 채소로 찜을 드신다던가, 혹은 견과류와 야채를 혼합한 샐러드를 드신다던가, 혹은 아주 간단하게 과일로 드시는 경우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건강한 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내용이지만 이 건강의 개선을 목적으로 치유를 하는 과정에서 드시는 과일이라면 오늘 내용을 더욱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좋지 않은 과일입니다. 몇 년 전 19년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인도에서 끔찍한 사건이 하나 발생을 했어요. 자, 여러분 리치라는 열대 과일 아시죠? 이 과일을 먹고 어린이들 수십 명이 사망에 이르게 된 굉장히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이 열대 과일 리치는 아미노산의 일종인 히포글리신과 같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성분은 포도당의 합성과 지방의 산화를 방해해서 저혈당증에 따른 뇌병증을 유발시킬 수 있는 성분입니다. 특히 덜 익은 리치는 이 성분이 2배에서 3배 가량 높은데요. 문제는 배가 비어있는 이 공복 상태에서 다량 섭취하게 되면 구토, 그리고 의식불명과 같은 증세를 일으키고 심각한 경우에는 이처럼 끔찍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 공복에서 익지 않은 리치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몸에 좋고 맛있는 음식일지라도 어느 정도의 양을 먹느냐에 따라, 또 익은 정도에 따라, 또 한 가지 더 이 공복의 상태에 따라서도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과일들 잘 알고 계셨다가 아침 공복에는 피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공복에 먹으면 안 되는 과일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공복에 좋지 않은 과일은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는 치병 중이신 환우님들에게는 너무 좋은 영양만점 과일이죠. 암환우님들을 위한 대표 항암 과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 토마토에는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암 효과가 있는 라이코펜과 같은 성분이 풍부합니다. 참 고마운 과일인데요. 하지만 이 빈속, 공복에 드시는 토마토는 좋지 않습니다. 토마토의 타닌산이 위장의 산도를 높여서 속쓰림을 일으킬 수가 있고, 펙틴 성분이 위산과 결합하면 용해가 쉽지 않은 덩어리로 변해서 이 소화불량과 복통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아무것도 먹지 않은 아침 공복 상태에서 좋지 않다는 뜻이고요. 간단한 식사를 하시고 일정 시간 지나고 나서 가볍게 드시는 건 무방합니다. 오히려 토마토의 약간의 신맛은 그 위염을 가라앉히고 또 소화를 돕는 것과 같이 위 건강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간단한 식사를 하셨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토마토를 더 몸에 좋게 먹는 팁도 함께 말씀드릴게요. 이 토마토가 빨갛게 익을수록 의사 얼굴은 파랗게 질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빨갛게 잘 익은 것일수록 이 라이코펜 성분이 풍부하고요. 항산화 성분인 라이코펜 성분은 지용성으로 가열된 기름에 토마토를 껍질째 볶아 먹으면 체내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리브 오일과 함께 가열해서 만들면 자연 그대로의 토마토 스프를 즐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스크램블 에그에 넣어서 토마토 달걀볶음을 만들어 드실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몸에 좋은 토마토 이왕이면 공복에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 더 건강한 조리법으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 공복에 피해야 할 과일은요, 바나나입니다. 네, 바나나는 아침 대용으로 드시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적은 양으로도 포만감도 주고 또 휴대가 간편하니까 특히 바쁜 직장인분들이 많이 드실 것 같은데요.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첫 번째로 먹거나 혹은 바나나만 먹는 것은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바나나 한 개에는요, 약 48mg의 마그네슘이 높게 들어있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마그네슘을 먹으면 혈액 속의 마그네슘 수치가 높아지고 칼륨과의 균형 상태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심장질환이나 저혈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더욱 바나나 섭취에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공복에 피해야 할 과일은 파인애플입니다.
가끔 고깃집 가시면 이 파인애플을 불판에 구워서 같이 먹을 수 있게끔 주는 곳이 있더라고요. 이 파인애플에 들어있는 브로멜린 성분이 단백질을 분해하기 때문에 고기를 먹고 나서 이 파인애플을 먹으면 소화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공복에 파인애플은 섭취하게 되면 이 브로멜린이 위산을 과다하게 배출해서 속쓰림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 파인애플 속에 엔자임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위를 자극해서 통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파인애플도 아침 공복에는 피해야 하는 과일이겠죠. 네, 이렇게 환우님들이 비교적 잘 드시는 과일 중에서 아침 공복에 피해야 하는 과일을 몇 가지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 외에도 아침에 먹으면 금이 된다는 과일인 사과도요.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이 조금 쓰린다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건 평소에 위식도염을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장이 평소 약하신 분들,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가지신 분들은 아침 공복의 사과도 금이 아니라 역시나 좋지 않게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과일은 언제 먹어야 하나 고민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선적으로 과일을 드시기 전에 아셔야 할 거는 과일은 천연당이니까 무조건 건강할 거야 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몸에 좋은 과일이라도 너무 많은 과일을 섭취하면 이 과일 속 과당으로 인해서 혈당이 올라가고 또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이나 혈당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우리 아마누님들은 과일을 드실 때에도 하루 사과 반쪽처럼 소량씩 섭취해 주시는 게 안전하고요. 그리고 드시는 시간대는 식사하신 후에 2시간 정도 지난 뒤에 드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가끔 식사하시고 나서 후식으로 과일을 바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밥을 먹고 나면 혈당이 피크로 올라와 있는데 이 상태에서 과일을 드시게 되면 이 혈당이 더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먹느냐에 따라서 혈당이 다르게 나타나고, 혈당이 다시 그 정상치로 돌아오는 때에는 식사 후에 2시간 정도 지난 후이기 때문에 이 시간대를 이용해서 과일을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로 아침에 먹으면 도움이 되는 과일도 추천드릴게요. 가장 대표적인 과일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네, 블루베리의 여러 항암 효능은 과거 영상들에서도 많이 다룬 바 있는데요. 아침에 블루베리를 섭취를 하면 혈압을 안정시키고 또 신진대사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혈당 지수가 53 정도로 낮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혈당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평소에 속쓰림이 있거나 아니면 혈당 때문에 과일 섭취가 조금 걱정됐다 하시는 분들에게 적절한 과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몸에 좋은 음식도 과한 섭취는 금물입니다. 블루베리라면 하루에 약 20개에서 한 30알 정도 안쪽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생과를 매번 구매하기가 어려워서 이 냉동 블루베리를 구매해서 먹기 전에 흐르는 물에 씻어서 먹고 있으니까 먹는 방법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아침에 블루베리를 그 요거트와 함께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시중에 파는 요거트는 그 플레인이라고 쓰여져 있더라도 당이 첨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당이 많은 과일을 피하려고 블루베리를 먹는 건데 같이 먹는 요거트에 당이 많이 들어가 있으면 소용이 없잖아요. 요거트도 물론 집에서 만들어 먹는 게 제일 건강하겠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내가 먹는 요거트에 당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체크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나 모든 음식은 양면이 존재합니다. 같은 과일도 언제 먹는지 또 얼마나 먹는지에 따라서 건강에 끼치는 영향력이 다르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 저희가 다루는 컨텐츠도 무조건 이거 좋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좋은 음식 어떻게 먹어야 최상의 결과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조금 더 꼼꼼히 알아보고 고민해서 앞으로도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스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